자, 이제 41번부터죠? 제가 점심 먹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드시면 힘들 텐데. 그쵸.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아마, 5교시 때는 잘하면 전멸할 수도 있어. 와,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41번, 금지행위부터 볼게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거. 금지행위. 1번은, 이제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을 했대요. 문구점을. 이거 금지행위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투잡 뛴 거지 그냥. 괜찮아 이거. 할 수 있는 거다. 만약에 법인이 문구점 했대요. 이거 금지행위예요? 법인이 문구점에도 금지행위는 아니다. 7금지가 아니니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금지행위는 7금지만 금지행위. 7금지. 할 수 없는 거, 이것저것 했다고 해서 금지행위는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양다리 걸쳤다. 금지행위 아니라고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마찬가지. 법인도 문구점을 하면 안 되지만 했다고 해서 금지행위 한 건 아니에요. 개인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요. 만약에 이거 법인으로 나왔으면 의외로 많이 틀렸겠죠. 그렇죠? 법인으로 나왔어도 금지행위는 아니다. 법인은 할 수 없는 거지만. 7금지만 금지행위. 2번. 법인이 상가 분양대행 관련해서 법령상 한도액을 초과해서 왕창받았대. 분양대행이 키워드죠. 중개업이 아니다. 왕창받든 뭐든 상관없다. 이거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만 규제가 있는 거고. 3번. 중개의뢰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샀대요. 직접 거래. 중개의뢰인과 거래했잖아요. 직접 거래 금지행위.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는 중개의뢰인과 거래했으니까. 이유 불문하고 중개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다. 한 가지만 괜찮은데. 중개의뢰인과 거래하면 한 가지 괜찮은데.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준 거.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준 거만 괜찮고 중개의뢰인과 거래했다. 남은 그냥 직접 거래.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괜찮은 게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준 것만 괜찮다. 그렇게 했던 거고. 4번은 기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아들이란 얘기네요. 한자를 써줬네.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했다. 직접 거래도 아니고 괜찮죠. 어차피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 나오면 다 괜찮아요.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 직접 거래 그런 거 아닌 거고.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준 거니까. 5번 일방대리는 괜찮죠. 뭐가 안 되죠? 쌍방대리가 안 되는 거지. 쌍방대리는 동의 얻은 쌍방대리도 금지행위. 그거 주의해줘. 쌍방대리는 동의 얻어도 금지행위. 근데 일방대리는 괜찮은 거고 또 이행의 쌍방대리도 괜찮죠. 계약서 쓴 다음에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거. 그거 쌍방대리는 괜찮은 거고. 그래서 동의 얻은 쌍방대리도 금지행위다. 그거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되겠다. 일방대리니까 금지행위 아니고 사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을 대리했나 잘 보시면 돼요. 여기 42번에 바로 나오네요. 이게 역대급 문제였던 거죠. 18회 때. 역대급. 옆에 적어놔야 돼. 역대급. 적어놔야 돼. 어려워 이거. 기업공인중개사 A는 자기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인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했다. 자기 인척 B 소유 주택. 자기 게 아니네. 그러면 중개 의뢰인과 거래해도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 이거는 자기 게 아니니까 괜찮은 거야. 이거는 내 거를 중개 의뢰인에게 팔았다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 인척 거, 자기 배우자 거 상관이 없다고. 자기 자식 거 상관이 없는 거 있고. 금지행위 아니고. 니은 기업공인중개사 D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해서 매수인 F와 거래계약 체결했다. 쌍방대리, 일방대리? 일방대리.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 두 명을 동시에 대리한 게 아니라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하여 한 명만 대리했잖아요. 일방대리니까 허용된다. 금지행위 아니고. 디귿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 내용을 준수했대요. 순가중개계약 계약 체결 자체는 괜찮다. 계약 체결 자체는. 근데 이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대요. 그게 금지행위네. 순가중개계약 계약 체결까지는 괜찮아요. 앞에는 괜찮다고. 뒤에가 금지행위. 나중에 왕창 받았잖아요. 만약에
법정 한도 내에서 받았다 나오면 또 괜찮아. 이것도 지금은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으니까 초과 보수가 된 거지. 그래서 결론은 순가중개계약 계약 체결 자체 괜찮아요. 또 나중에 받은 차액이 한도 내다 괜찮아요. 그럼 뭐만 안 되는 거예요? 차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때만 초과 보수 금쟁이다. 그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 리을 또 상가 분양 대행이네. 상가 분양 대행이잖아요.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왕창 받든 뭐하든 상관이 없다. 초과 보수 금쟁이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미음 무허가 건물 뭐라고 전화해줘? 무허가 건물?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무허가 미등기 상관이 없잖아요. 중개대상물 내 거니까 사유. 요거 매매를 중개했대요. 뭔데요? 무죄 금쟁이 아니에요. 우리 대상물을 항상 잘 봐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무허가 건물이래요. 이거 뭐다? 중개대상물이다. 얘는 토지, 건축물 그런 거 같은 거라고요. 그럼 이제 매매를 중개만 했대요.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죠. 중개대상물을 중개한 건데 금지행위 아니고. 만약에 매매를 업으로 했대요. 그땐 상황이 달라지죠. 명초 판매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만약에 이제 청약통장이래요. 이거 뭘까요?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증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딱지.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 딱지인 건 요거밖에 안 나온다.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증서 그런 것들. 딱지는 매매를 중개했대요.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딱지는 무조건 3학년 3반. 매매를 업으로 해도 3학년 3반. 그 대상물이 딱지였으니까. 지금은 중개대상물이었으니까 매매를 중개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매매를 업으로 했다 그러면 1학년 일반일 텐데. 매매를 중개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상물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딱지는 뭐라고 나오든 무조건 다 3학년 3반이에요. 딱지는.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니까. 또 상가분양계약서. 얘는 뭔데요? 상가분양계약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서고 딱지도 아니고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얘는 매매를 중개했대요. 금지행위예요? 아니다. 매매를 중개해도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왜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뭘 하든 금지행위가 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매매를 업으로 했대요. 그래도 금지행위가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두 가지 전혀 안 헷갈려. 딱지인 건 그냥 무조건 다 3학년 3반. 상가분양계약서는 그냥 다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뭘 하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중개대상물인 게 나와요. 토지, 건축물 나오면 고마운 거고 지금처럼 무허가 건물, 뭐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인 거는 매매를 중개하면 무죄, 매매를 업으라면 1학년 일반. 지금은 무허가 건물 매매를 중개만 했잖아요. 금지행위가 아니죠.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거, 건축물 매매를 중개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니까. 답은 그래서 한 개. 디귿만 금지행위. 와, 찍기가 부담스럽다고. 안 그런가요? 부담스럽죠. 됐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대상물을 잘 보자. 대상물을. 43번. 중개보수 판례 입장 아닌 거. 1번.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초강력, 초과보수, 강행규정, 무효. 뭐가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한도가 100만원인데 120만원 받으면 20만원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100만원까지는 유효. 그래서 초과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해. 그런 거예요.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잘 돼 있는 거고. 2번.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당자 수표를 받았어요. 어음과 같은 거예요. 액면가가 큰 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금지행위예요. 부도 처리 나도. 그대로 돌려줘도 금지행위고.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다. 이미 받을 때 부도가 안 났잖아요. 만약에 부도가 난 걸 받았으면 그때는 금지행위 아니에요. 어음이 부도나는 순간에는 휴지. 근데 받을 때는 부도가 안 났잖아요. 나중에 부도 난 거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받는 순간에 벌써 금지행위가 된 거기 때문에. 2번도 금지행위. 3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권리금은 돈이다 그랬어요. 돈은 중개할 수 없다. 그래서 권리금 받는 거 도와주고 대가로 왕창받아도 초과보수가 아니다. 중개보수를 왕창받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4번은 등록도 안 하고 중개했는데 돈을 안 받았네요. 요구 약속했대요.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 아니다. 그럼 처벌받지 않는다. 일반인이 중개업 했어야 되는데 요구 약속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무죄. 또 어쩌다가 한 번 중개해도 무죄.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 다음 5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이거는 아파트 분양권인데 상가요율을 적용한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 척 봐도 주택요율 아니에요? 그걸 왜 상가요율을 적용해서 왕창 받아? 초과보수 금지행위.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잘 몰랐다 그랬어. 잘 몰랐다고. 안 통해. 전문가인데 물어봐야지. 이게 모를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분양권이라니까요. 당연히 주택요율이지 이걸 몰랐다고 한들 통하겠어? 상가 분양권이면 상가요율, 아파트 분양권이면 주택요율 그렇게 해야지. 초과보수 금지행위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된다. 초과보수 금지행위예요.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왕창 받은 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상가요율을 적용한 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 금지행위는 1학년 일반짜리, 3학년 3반짜리. 우리는 1학년 일반짜리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 매명초 판매 1학년 일반짜리 잘 기억하고, 그거 아니면 3학년 3반이다. 그렇게 하는 거고, 또 1학년 일반짜리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 초과보수예요. 3학년 3반짜리에서 잘 나오는 건 직접거래. 직접거래 어렵지 않다고. 직접거래는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다 나오면 무조건 그냥 직접거래. 한 가지만 빼고 아까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것만 빼고. 그리고 초과보수는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 그거 왕창 받아야 금지행위라고요. 중개업이 아니었으면 받는 돈이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왕창 받든 뭐하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실비, 비용도 많이 받으면 금지행위예요. 중요한 건 따로 중개보수는 중개보수로 판단, 실비는 실비로 판단 따로따로. 질문 드려볼게요. 매도인 매수인 쌍방받은 중개보수의 합산에 더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했다. 초과보수 맞나요? X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한도는 일방으로, 한쪽으로 받은 게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보수다. 일방으로 판단해요. 한도는. 그것도 주의하면 되고. 자, 확인 설명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금지행위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금지행위는. 확인 설명은 한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확인 설명하는 거 한 문제가 나오고, 확인 설명서 작성 한 문제가 나오고, 확인 설명서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또 한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확인 설명 이거랑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한 문제씩 나오고, 확인 설명서 서식, 법정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또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세 문제가 나온다. 44번 확인 설명서 작성 틀린 거네요. 1번 확인 설명서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은 기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하여 적는다, 조사하여 적는다. 맞아요. 적어볼게요. 일단 확인 설명서가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기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아니면 뭐 확인하여 같은 말이에요.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 자료 요구가 안 돼요. 야 자료 좀 내놔봐. 자료 안 돼. 상태 자료 요구 있죠. 벽면 도배 상태 아니면 뭐 수도 전기 가스 그런 거 상태, 그런 자료 요구가 안 돼요. 기본 확인 사항은. 그건 뭐만 가능하냐면 세부 확인 사항만. 세부 확인 사항은 집주인에게 자료를 요구한다고요. 자료. 세부 확인 사항 네 가지를 또 무조건 기억하는 게 핵심이죠. 세부 확인 사항. 뭐가 있냐면 상태 있죠. 벽면 도배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상태,
그리고 환경 조건이 있고, 그리고 실제 권리 관계 있고. 실제 권리 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상태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환경 조건, 얘네들이 세부 확인 사항.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가 조사에 적는 게 아니라 자료 요구해서 그걸로 자료 받아서 적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 거,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중개 보수를 적으면 되고, 관한 사항 3가지로 되어 있다. 확인 설명서가. 핵심은 뭐다? 세부 확인 사항인 4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상태가 2가지니까 4가지가 된 거예요. 실제 권리 관계, 상태 2가지, 환경 조건, 얘네들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실제 권리 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상태 2가지, 벽면 도배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그런 거 상태, 그리고 환경 조건, 눈에 안 보이는 거 환경 조건, 얘네들은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세부 확인 사항이면서. 1번은 맞는 거예요. 기본 확인 사항은 기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 2번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 사항은 등기사항 지명서로 확인해줘, 당연히. 그리고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달라요.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 사항 등기부로 확인한다. 잘 돼 있고. 3번 매매에서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중위세율은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요. 그리고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이죠.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 뭐가 아니냐면 중개 완성 시 거래 금액이 아니에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쓸 때 중개 완성 시 거래 금액이 아니다.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 그게 있고. 그래서 취득세도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 시가 아니라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이니까. 중개 보수도 거래 예정 금액금을 산정하고. 무조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 3번도 맞는 거고요.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 내용. 4번 당해 중개인이라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민날인. 틀렸죠. 사실 이렇게 주장창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 답은 너무 쉬웠거든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서명, 민날인, 서명 또는 날인 X. 치사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서명, 민날인은 2가지밖에 없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명, 민날인.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기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민날이에요.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지금 기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니까 서명 민날인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안 보여.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왜냐면 1번, 2번, 3번이 막 내용이 사실 막 생소하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긴가민가 한다고. 그래서 정신이 팔려갖고 4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5번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요. 무조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완성 전이고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도 거래 예정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러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다. 중개보수에서는 부가가치세 제외, 부동산거래신고에서가 포함이라고요. 그게 어디서 제외고 어디서 포함인지 헷갈리면 안 된다. 작년까지는 다 제외였다가 올해는 바뀌어서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가. 근데 이제 중개보수에서는 계속 제외, 따로 받아도 괜찮다. 다음 45번 확인설명 틀린 거. 확인설명서는 서식이 4종이 있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지단, 공장지단, 그리고 각각 뭐도 있다? 영문서식도 있다. 영어로 된 것도. 영문도 모르는 거 있다.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 확인설명서만 영문서식이고. 2번 기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확인설명 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자, 확인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말로 설명 잘하고 근거자료 제시도 하고 2가지 다 하는 거예요. 설명도 하고 근거자료 제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하죠? 취득의뢰인, 사겠다는 사람에게. 확인설명은 말빨 잘 세워서 꼬시는 거거든요.
그 취득의뢰인, 매수인, 임차인, 취득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는 거예요. 방법은 말로 설명도 하고 근거제로 제시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는 게 방법이면서 의무다 그랬어. 근거제로 제시해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의무예요. 해야 한다. 3번 자료 요구하죠. 요구 세부 확인사항 자료 요구한대요. 자료 요구에서 자료 줬으면 좋은데 집주인이 자료 안 줬대. 불응하면 1번 쳐들어간다. 아니었잖아요. 왜 쳐들어가? 2번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적어놓으면 된다.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래요. 자료 안 줬다고. 야 뭔가 캥기는 게 있나봐. 안 줬어. 그리고 적어놔라. 확인 설명서에. 직접 조사한다. X 그게 아니라 쳐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죠. 3번도 잘 나온다. 시험에. 불응시 설명 플러스 기재. 3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겠네요. 불응시 불응시 설명도 하고 매수 임차인에게 그리고 기재도 하고 확인 설명서. 불응시 설명 플러스 기재다. 그 다음 4번은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죠. 3년간 보죠. 4번이라고 돼 있지만 4번 원본 구분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가 4번 원본 구분하는 건 아까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 그리고 게시하는 거 원본 게시해라. 그 정도만. 나머지는 뭐 4번 원본 구분할 필요 없어요. 확인 설명서 3년,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거래 계약서 5년, 일반 중개 계약서 빵년 없으니까. 욕하는 게 아니다. 없는 거 어떻게 빵년이지. 그 다음 5번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일방에만 주는 게 뭐냐면 쌍방교부죠. 거래 당사자 이렇게 나와도 2명이에요. 쌍방이면 당연히 2명이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맞다고요. 2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방만 교부 X. 중요하죠. 이것도. 뭐가 중요하면 제재가 중요하다. 중개가 완성되면 3가지 준다 그랬죠. 거래계약서 쌍방교부예요. 확인설명서 쌍방교부예요. 또 한 가지 관계증서 4번 보험등거 보증 관계증서 4번도 쌍방교부예요. 이렇게 3가지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쌍방교부하는 거예요. 3가지만. 다른 건 교부가 없다고요. 근데 얘네들 2가지 교부를 안 했대요. 뭐다? 업무정지. 제재를 외울 필요가 없다. 왜 없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니까 정지. 근데 관계증서 4번을 교부를 안 했대요. 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왜 과태료냐면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또 과죠. 아까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중요하다 제재가. 왜냐면 중개 완성되면 다른 건 교부가 없어요. 딱 3가지만 주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관계증서, 보험등거, 복사해서 쌍방교부. 저 3가지만 쌍방교부. 거래계약서, 업무정지, 확인설명서, 업무정지, 관계증서만 안 주면 과태료 그것만. 업무정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일방만이 아니라 쌍방교부다. 교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확인설명서. 46번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거예요. 1번 자,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해야죠.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또 거래유용도 매매, 교환, 임대 구분하는 거예요. 2번 토지 경우에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사항에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항과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기재한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료 요구에서 뭘 요구했는지 줬는지 안 줬는지 적어놔라. 그런 거고. 3번 주거용 건축물이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즉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밑에다가 공법상 제한 확인. 공법상 제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런 거. 공법상 제한은. 근데 그 중에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뭘로 확인한다? 시군조례. 무진장 나오죠. 한 해 건너 한 번씩 정답으로 나온다고 얘네들이. 거의 뭐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시군조례. 시군조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시군조례로 확인한다. 그러면 상한은 시군조례로 확인해요. 상한 한도 내에서 현재의 건폐율, 현재의 용적률을 뭘로 확인할까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죠. 그거. 응? 무슨 일 있었나요?
건축물 대장. 상한, 시군조례. 현재는 건축물 대장 그거 됐고. 그 다음 3번 근저당. 이거 무지장 나오죠. 근저당은 뭐만? 채권 최고액만. 채권 최고액. 그렇죠. 현재 채무액은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야지. 담보 인정 비율, 채무 보증 한도액 이런 거 확인 그게 아니라고.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외우고 있죠 사실은.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현재 채무액은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런 거고. 5번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입지 조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은 거,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 얘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한다. 이게 왜 맞을까요? 얘네들은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면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기본 확인 사항 어떻게 적는다? 기업 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다고. 만약에 이게 세부 확인 사항이었으면요, 세부 확인 사항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요구에서 자료대로 적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건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기본 확인 사항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면 기본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 4가지가 필수라고요. 실제 권리 관계, 상태 2가지, 그리고 환경 조건, 요렇게가 세부 확인 사항. 걔네들은 자료 요구가 가능하고, 그거 아니면 다 기본 확인 사항이다. 기본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가 안 되고 기업 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확인하여 기재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만 됐고. 그래서 5번도 맞는 거다.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틀린 거는 4번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도 한 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가 작년 문제네요. 옳은 거 1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보험 관련 사항을 설명하나요? 중개 완성 시. 중개 완성 시 교부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 쌍방교부,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또 중개가 완성됐을 때 보험 관련 사항 설명하고 관계증서도 주는 거예요. 언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 중개 완성 시지 일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험 관련 내용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 좋을 때. 뭐가 아니었죠? 중개 사고 발생 시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개 사고 발생해서 중개 의뢰인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막 보험 설명해요? 아유, 그땐 튀는 거지. 중개 사고 발생했으면 문 닫고 튀는 거. 핸드폰은 꺼놓으라 그랬고. 위치 추적 당하니까. 중개가 완성됐을 때, 분위기 좋을 때 그렇게 하라고. 분위기 좋을 때 보험 설명하고 관계증서 주고, 중개 완성 시, 중개 사고 발생하면 튀고, 그렇게요. 잡히면 죽으니까. 2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보험 들어라. 보험 드는 시기 언제였죠?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잖아요. 무조건. 업무가 개시되려면 보험이 들려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시점은 처음 중개업할 때는 서면 통지 받은 후, 분사무소는 1번 신고필증 받은 후, 2번 미리 보험 들어야지. 미리. 분사무소는 처음에 중개업할 때는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보험 들고.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고. 근데 마지막은 똑같아요. 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보험이 들려 있어야 돼. 그래야 사고 나면 보험금 주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틀린 거고. 3번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입혔대요. 고의, 과실 관계없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중개행위를 했으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본인이 중개행위를 한 거예요. 내가 중개행위 했을 때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무소 빌려줬대.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이고. 그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지금 본인이 중개행위를 한 거잖아요. 했으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죠. 귀책 사유가. 틀렸고. 4번 폐업했대요. 5년이 아니라 3년. 3년간 회수불가. 왜 3년일까요?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 들어오니까. 여러분 힘드셔서 제가 그냥 빨리 말했어. 그냥 뭐 질문 드릴
수가 없어.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 질문 드려봤자 개무시할 것 같아. 5년이나 3년.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 들어온다고요. 돈 내라. 3년간. 그럼 3년간 공탁금 묶어도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 들어오니까 중개 의뢰인이 돈 내나 청구하는 기간은 이제 3년이다. 공제 청구한대요. 3년. 보증보험 청구한대요. 3년. 공탁 청구한대요. 3년.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한대요. 3년. 중개 의뢰인이 돈 내나 청구하는 기간 3년. 근데 문제는 시점이 중개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그건 아니죠. 그 중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이다. 중개사고 발생부터 3년 그러면 3년이 후딱 지나가거든요. 시간 가는 거 보세요. 벌써 지금 곧 4시야. 후딱 가. 3년도 금방 간다고. 금방 가. 또 공부 좀 오래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시간이 얼마큼 금방 가는지 말해줄 거야. 금방 간다고. 1년 금방 가. 2년 금방. 3년도 금방 가. 그래서 중개사고 발생부터 3년이 아니다.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이니까 어떻게 하죠? 알았삼? 하는 거. 알았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이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 알았삼? 몰랐삼? 알았삼. 제발 알아주세요. 알았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 시점은 그리고 답은 5번. 5번은 무과실 책임. 왜? 사무소 빌려준 거거든요. 고의 또는 과실 그런 말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사무소 빌려줘서 손해 발생하면 돈 물어주래요. 그리고 요것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죠.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건 3가지만 가능해요. 첫 번째 30조 1항 중개 행위에서 손해 입힌 거. 두 번째 30조 2항 사무소 빌려준 거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인 업무상행위. 고용인 업무상행위로 손해 입었대요.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그 3가지만 보험금 청구가 돼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해서 손해 입힌 거 그거 30조 1항 사무소 빌려준 거 30조 2항 그리고 고용인 업무상행위 그 3가지만 보험금 청구가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이거 사무소 빌려주는 거 무과실 책임. 요 경우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되고. 48번 옳은 거 1번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1회 거래를 중개했대요. 유죄 무죄? 무죄. 일반인이 어쩌다 한 번 한 건 무죄. 처벌을 안 받아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야지.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나 안 받나를 잘 보자 그랬잖아요. 2번 지역농협은 얼마 보험?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지역농협 분사무소는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하한선이다. 주된 사무소가 2억일 때만 분사무소가 1억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억, 분사무소 1억. 그러니까 특수법인 모두 다 1,000만 원 이상 보험 들 것 X.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억이니까 2억이면 분사무소는 1억씩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씩 그렇게 하는 거고. 틀렸네요. 2,000만 원 아니야. 1,000만 원. 그럼 중개인은 얼마예요? 중개인 보험금 1억. 중개인 개인 사업자는 1억.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1억. 중개인도 1억. 지역농협만 1,000만 원. 3번 공탁은 기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3년. 이거 왜 자꾸 5년으로 나올까요? 응?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몰랐삼이야. 저도 왜 자꾸 5년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해요. 누가 처음에 5년으로 내니까 계속 똑같이 5년으로 내는 거야. 그냥 기출문제 복사해서. 엄청 나왔다고 이거 5년으로. 3년. 공탁은 3년간 회수 불가. 폐업, 사망 시 3년간.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4번도 잘 나오는 판례죠. 공인중개사가 자신 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대요. 자,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뭐 했죠? 투자. 그리고 일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어.
동업한 거죠.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동업했고, 없는 사람은 일은 안 했대요. 돈만 댔대. 양도되어? 아니다. 일을 안 했으니까. 자격증 양도되어는 일을 누가 했나, 일을. 자격증 없는 사람이 주로 다 했으면 양도되어인데, 등록증 양도되어 똑같은 거예요, 다. 근데 이건 돈만 댔지, 일은 안 했잖아요. 투자했다 이렇게 나왔지, 일했다 이렇게 안 나왔잖아. 양도되어? 아니다. 틀렸고. 5번 틀릴 수가 없어. 분사무소 딱 한 개 뒀대요.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최소 3억. 근데 공탁만 했대. 돼요? 되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만 하는 거고, 어느 경우든 똑같아요. 금액은 공제, 보증보험, 공탁 다 법인 2억, 분사무소 1억씩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한 개니까 최소 3억이죠. 주된 사무소가 2억, 분사무소 1억, 합해서 3억. 어디서 사고 발생하든 중개 의뢰인은 3억까지 청구할 수 있다.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분사무소 사고 발생이라고 1억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사고 발생하든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가고. 됐고. 옳은 거는 5번. 그래서 이 손해배상 문제가 나와도 사실은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야. 이것도. 됐고. 틀리라고 내는 건 중개 실무에서 막 던져요. 그냥 중개 실무에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안 해. 틀리라고 냈기 때문에 틀려주면 돼요. 맞추라고 낸 것만 안 틀리면 된다. 그것만. 실수만 안 하면은 80점, 85점은 나온다고. 실수해서 안 나오는 거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끝나고 나면요, 답이 다 보여. 실수한 거라고. 시험장에서 안 보인 거지. 아, 미치겠어. 안 보여. 토비콤을 먹어도 안 보여. 눈이 좋은 거 있어요. 중개보수 49번 또 안정지사 상생 49번.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왜 다행이냐면 여러분이 상태가 더 안 좋아. 지금 내가 보기에 저보다 힘들어서. 중개보수 틀린 거. 중개보수는 두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는 설명 자체를 물어보는 거, 또 한 문제는 계산 문제. 중개보수 계산 문제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원래는 점수를 주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중개보수 틀린 거예요. 기억. 얘는 무진장 나오는 거죠. 사무소 소재지랑 대상물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다? 사무소 소재지다.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다. 그렇게 들어가죠. 맞죠?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맞고.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맞는 거고. 니은 교환일 때는 뭐다? 큰 거, 작은 거 X, 합산액 X. 교환일 때는 큰 거. 자, 그래서 큰 건데, 큰 거긴 큰 건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둘이 교환한대요. 얘가 1억 5천짜리고 얘가 1억짜리면 문제없이 이거라고요. 그냥 큰 거. 근데 똑같이 주택이나 똑같이 상가면 그렇다고요. 얘는 주택인데 얘가 상가였대. 상가는 요율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몇 프로? 0.9%. 주택은 요율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조례를 보는 거예요. 조례를 봤더니 0.5% 이렇게 돼 있다고요. 조례. 주택은 무조건 조례. 상가는 요율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얘는 중개보수가 75만원, 얘는 중개보수가 90만원이에요. 이럴 때에도 이렇게 맞바꾸면 거래금액 큰 거니까 75만원을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고, 맞나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이럴 때는 중개보수 큰 거 90만원을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고 이렇게 받으라고요. 큰 거를. 교환일 때는 무조건 큰 거다. 똑같이 주택이나 똑같이 상가라면 거래금액 큰 게 커요. 근데 주택, 상가 이런 식으로 되면 상가가 요율이 세서 중개보수가 더 많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중개보수 계산해서 큰 놈을 각각 받아라. 큰 거를 90만원을 갑한테도 을한테도 그렇게 받아라. 교환일 때는 큰 거다. 큰 거. 작은 거 X, 평균액 X, 합산액 X. 디귿 왕창 받았대요. 임등치죠. 초과보수 금지행위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절등치가 아니라 임등치. 초과보수 금지행위는 임등치. 중개보수 왕창 받는 거 7금지가 전부 다 임등치죠. 어떤 금지행위 하든 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등록을 취소 하이하는 거 절등치 아니라고요. 틀렸고. 리을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그러면 뭐만? 매매만. 임대차와 뭐 매매 합산액 그런 것도 아니고, 임대차만 그것도 아니고, 매매만 뭐죠? 점유 계정. 그러면 매매만. 이것도 해보고 계산 문제 풀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갑이 매도인 집을 팔았어요. 이게 꼭 집이 아니어도 돼요. 상가도 되고 토지도 돼요. 그리고 을 매수인 둘이 뭐 했다? 매매했다. 매매. 근데 얘가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사 안 나가. 집을 팔고 바로 이 집에 사는 거예요. 임대차를 동시에 했어요. 동일 기회 동시에.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이제 임대인 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매매는 받을 수 있다. 이걸 내가 중개했으면 매매는, 임대차는 못 받고, 갑도 매매만, 을도 매매만 중개보수를 주면 된대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이런 상황을 지금 중개해 준 거예요? 내가 점유 개정된 걸 내가 중개해 준 거예요. 그럼 계약서는 몇 장 써줘야 돼요? 매매 계약서만 써주면 돼요? 임대차도 써줘야 돼요. 이것도 안 써주면 업무정지 날라와. 이거 써줘야 돼. 의무라고요. 내가 중개했잖아요. 근데 치사하게 중개보수는 매매만 받으라고 돼 있다. 법에. 만약에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다 받는 건데 못 받게 막아놨다고. 아깝이. 아까워. 그렇게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세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세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주냐면 병에게 줬대요. 임대차. 임차인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점유 규정이 아니네. 매도인이 임차인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이거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중개했으면 얘는 매도인이니까 매매 줘야 돼요. 얘가 제일 대박. 매수인이니까 매매 줘야 되지. 임대니까 임대차 줘야 돼요. 얘는 임차인이니까 임대차 줘야 돼. 이걸 내가 중개했으면 다 받는 거예요. 1타 4피. 짭짤한 거. 짭짤하다 이거. 아까처럼 얘가 이사 안 나가면 쫓아내자 그랬잖아요. 제가.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1타 4피가 되니까. 말만 잘하면 나간다 그랬어. 왜? 터가 안 좋다 그러면. 얘 여기서 망했잖아 지금. 굳이 여기 살 이유 없다고요. 말 잘하면. 터 안 좋은 것 같다. 나가지. 얘가 나가면 좋다고요. 왜? 딴 집 구할 거 아니야. 1타 5피. 괜찮지. 말하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서 집 구할 거 구해주면 되지. 1타 5피까지. 괜찮은 거라고 이거. 됐고. 어디 보시냐면 뒤에 51번 문제를 보세요. 51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이제 금방 풀죠. 이런 거는 이제. Y시의 중개사무소를 둔 기업공인중개사 A 중개로 매도인 각각 매수인을 X주택 2억 원 매매계약. 매매대금 2억 이렇게 있어요. 2억. 그 다음 동시에 을이 병에게 새로운 사람 나왔네요. 점유계정이 아니네. 병에게 얼마? 보증금 3천에 월차임 20만원. 3천에 20만원 이렇게 된 거죠. 이때 누구에게 받는 거? 을. 누구에게 받는지 몇 명 받는지를 잘 체크해야 돼요. 을에게만 받는 거예요. 그럼 을은 어떤 상황인데요? 매매 줘야죠. 매수인이니까. 임대차 줘야죠. 임대니까. 각각 다 계산해봐라고 해요. 을은. 그러면 매매는 2억 곱하기 얼마? 표를 봐야죠. 표를 보니까 매매대금 2억 이상이면 0.4%, 0.004니까 80만원. 한도액도 없네요. 그리고 임대차는 3천만원 더하기 2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2천만원이니까 5천만원 나오네. 자, 5천만원 나왔으니까 곱하기 70을 다시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5천만원이 원칙이다. 얘가 원칙. 5천만원 미만일 때 70을 하는 거지 5천만원 나오면 얘가 거래금액이에요. 70을 곱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5천만원 곱하기 얼마? 0.004니까 20만원. 0.4%니까 1000분의 4예요. 20만원. 한도액 얼마죠? 30만원. 안쪽이잖아요. 한도액을 넘었으면 한도액까지만. 한도액 안쪽이면 그거. 그럼 얼마? 100만원.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갑을병 3명에게
모두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얼마인가? 3명이 모두 받는 거 1타 4P가 되는 거 그거 얼마? 200. 얘는 매도인이니까 80 매매에 대해서 얘는 100만 원이었고 얘는 임차인이니까 20 그래서 200. 또 문제는 이 조례 이 표대로 푸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조례 표대로 푸는 게 맞는 거예요? 맞죠. 주택이니까. 만약에 이게 상가다, 오피스텔이다, 그럼 요율을 외워서 풀어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게 주택이니까 이 표대로 푼 거라고요. 주택이니까. 만약에 상가, 그러면 매매 0.9%, 임대차 0.9% 똑같다고요. 그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상가일 때는. 그리고 오피스텔,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하면서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그때도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요. 매매기한 0.55%, 오피스텔 0.55%, 임대차 0.4% 그거 요율을 외워서 풀어야 된다고. 지금 주택이니까 요율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표대로, 조례 표대로 푸는 거고. 그 밑에 보세요. 52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주택 면적이 3분의 1인 상가 건물이래요. 얘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상가다.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박스에서 X시 중개보수 기준 나와 있어도 이거 어떻게 해줘? 개무시해야 돼. 왜? 상가는 요율을 외워서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게 나와 있어도 주택만 이 조례대로 푸는 거예요. 주택만. 상가나 오피스텔은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상가기 때문에 요율을 외워서 0.9%, 0.009, 1000분의 9를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상황에 또 이번에는 갑이 매도인, 임차인, 을이 매수인, 임대인 어떻게 된 거죠? 병이 안 나왔네? 점유계정이잖아 이거는. 그죠?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잖아요. 점유계정. 그럼 임대차는 무시. 이때는 매매만 받는다고요. 매매만. 임대차는 못 받고. 이게 주택이건 상가건 상관이 없다고 똑같다고요. 점유계정이 되면 매매만. 그럼 임대차는 계산하는 거 아니고 매매만. 그럼 매매대금 1억. 얼마 합의했죠? 100만 원으로. 그럼 1억 곱하기 밑에 1억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아니네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봐야겠네요. 0.5% 맞나요? 아니잖아. 이 표는 무시라고요. 이건 주택일 때 적용되는 거니까. 주택일 때 상가니까 요율 외워서 우리가 풀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1억 곱하기 0.009다 얼마? 90만 원. 근데 100만 원으로 합의했대요. 그럼 100만 원이죠. 아니라고. 90만 원. 만약에 80만 원으로 합의했대요. 80만 원이에요. 이 90만 원이 최고 한도예요. 요걸 넘게 합의하면 안 된다고요. 100만 원으로 합의해도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왜? 한도를 초과했잖아. 그럼 90만 원까지만. 그렇게 하면 90만 원. 근데 정말 치사하게 나왔으면 이거 물론 이 문제도 충분히 치사하지만 더 치사하게 나왔으면 합의를 한 70만 원, 80만 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예요. 한도 내로 합의하면 그거.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까지만. 지금은 100만 원으로 합의했자 그건 의미가 없다. 9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다음은 3번. 와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첫 번째 판단할 건 이게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주택이에요. 주택 면적이. 같거나 커야. 근데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얘는 상가다. 그러면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0.9%를. 이 조례표가 나와 있어도 개무시하고 외워서 풀어야 한다. 그거예요. 외워서. 그리고 점유 개정된 거니까 임대차는 무시하고 매매만 계산하고 그리고 한도를 초과하는 합의는 의미가 없는 거고 한도까지만이고 종합적이잖아 문제가. 다 틀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나왔을 때. 또 나오면 이제 맞추겠죠. 근데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처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분들이. 뭔 문제인지도 몰랐어. 풀어서 맞춘 사람은 없었다. 찍어서 맞춘 사람은 있었겠네. 3번이니까 답이. 찍어서 맞춘 사람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도 아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로 면적으로 해요. 면적으로. 왜냐면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이거 갖고 장난치긴 좀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 퍼센씩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면적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그런 오피스텔 나오면 아 이거 주거용이다 눈치채고 그러면 매매기한 0.5% 임대차 0.4%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고, 오피스텔 0.55% 그거. 상가는 뭐 매매건 임대차건 다 0.9% 그렇게. 주택일 때는 조례표대로 풀면 되고, 주택일 때만. 50번 문제를 안 풀었죠? 50번 문제 볼게요. 중개보수 실비 옳은 거 1번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뭐만, 매매만. 얘 정말 무진장 나오죠? 엄청 나왔어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 뭐하고 별짓 다 해. 매매만 맞고. 답은 1번. 2번 교환일 때는 적은 게 아니라 큰 거다. 큰 거. 3번 기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은 밑에다가 귀책 사유. 잘못이에요. 내 잘못으로 계약이 어떻게 된 거죠? 해제가 됐대. 꽝. 그때는 소멸이죠. 내 잘못으로 꽝 났잖아요. 그냥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인정이 돼요. 근데 내 잘못으로 지금 꽝 났잖아요. 누구 잘못으로? 내 잘못으로. 그럼 받을 수 없어요. 꽝이니까. 내 잘못으로 꽝 난 거니까. 3번도 틀렸고 인정이 안 되고. 4번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돈 맡긴 거죠? 매수인이 돈 맡긴 거예요. 매수인이 돈 맡겼으니까 돈 맡긴 사람, 매수인, 취득 의뢰인에게 비용 청구를 해요. 매수인, 임차인이 돈을 맡긴 거라고요.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맡긴 거고, 임차인이 보증금 맡긴 거고, 돈 맡긴 사람에게 비용 청구해라. 취득 의뢰인에게. 그래서 매수인, 임차인이 취득 의뢰인 요거 쉽다고요. 그럼 전세에서는 누가 취득 의뢰인이에요? 전세권자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에서는 누가 취득 의뢰인이에요? 매매면 매수인이고 임대차면 임차인이 취득 의뢰인이에요.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고 취득 의뢰인, 임차인이 임차권 취득하니까 취득 의뢰인. 전세에서는 누가 취득 의뢰인? 전세권자, 전세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취득 의뢰인.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자, 지역권에서는 지역권자. 이게 취득 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전세권자가 전세금 맡긴 거잖아요. 걔한테 비용 청구해야지. 취득 의뢰인에게. 그 다음 5번 분양권일 때는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이에요. 총 분양가 프리미엄이 아니라 이것도 판례라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이게 거래 금액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총 분양가 5억이라고 분양 대금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응? 지금까지 들어간 돈 계약금만 들어갔으면 계약금 더하기 프리미엄, 중도금까지 들어갔으면 계약금 더하기 중도금 더하기 프리미엄,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그렇게 하는 거지. 총 분양가 5억이라고 5억 더하기 프리미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아까 아파트 분양권은 무슨 요율이다? 주택률. 상가 분양권은 상가율. 각자 자기 것 따라가면 되는 거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 요율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각자 자기 것 따라가면 되겠다. 근데 거래 금액은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이다. 총 분양가 더하기 프리미엄이 아니라. 그것도 주의하시면 되고. 됐고. 됐네요. 좀 쉬었다가 거래계약서 작성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